내일 아침 속보에 이런 자막이 뜬다면 어떨까요? 한국,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 전면 이전 합의. 그 순간 가장 먼저 비상회의에 들어가는 곳 어디일까요? 바로 워싱턴 백악관입니다. 왜냐고요? 그 한 줄 뉴스만으로도 세계 패권 게임의 판이 통째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. 1. 왜 백악관은 한국을 두려워할까? 요즘 뉴스 보시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꼭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죠.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%를 넘습니다. AI 서버, 데이터 센터, 자율주행차, 미래 기술의 심장인 메모리와 HBM 같은 고성능 칩에서 한국이 빠지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이 멈춰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배터리는 어떨까요? LG에너지솔루션, 삼성 SDI, SK온 세 회사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% 안팎을 책임졌던 시기도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 한국은 GDP의 약 5%를 R&D에 쏟아붓는 OECD 기준 세계 2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입니다. 즉 한국은 반도체의 심장, 배터리의 동력, 그리고 연구개발의 두뇌까지 쥐고 있는 나라예요. 그러니 만약 한국이 어느 날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중국에만 집중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. 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그 가정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기술 패권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나리오입니다. 그래서 백악관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열쇠를 쥔 나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.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. 이런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종종 그래요. 선생님, 애초에 한국이 원래 잘 사는 나라 아니었나요? 아닙니다. 전혀요.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. 1960년 1인당 GDP는 약 $290 수준. 당시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스스로 서기 어려운 나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.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반도체, 조선, 자동차, 배터리, 콘텐츠까지 여러 분야에서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죠.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 아닙니까?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. 3.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주인공들. 그럼 누가 이 길을 걸어온 걸까요? 화려한 빌딩, 수출 그래프, GDP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,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.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기 전 공장으로 향하던 분들. 독일 탄광과 병원으로 떠나야 했던 광부와 간호사들. 논과 밭에서 시장과 공장에서 온몸으로 일하며 우리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며 버텨온 세대들. 그리고 그 세대가 선택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죠.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. 하는 마음 하나로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책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하라고 등 떠밀었습니다. 그 결과 문맹률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과학공학 IT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가 오늘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나라,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나라 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건 결국 누군가의 밤샘 노동과 희생,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집착 덕분이었어요. 4.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나라, 교실에서 깨어나는 자존감. 제가 어느 날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한국이 만약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어느 한 나라에만 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세계 질서가 진짜로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만큼 한국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키를 쥔 나라입니다. 처음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. 에이, 설마요, 선생님. 그런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라는 사실, 전기차 배터리, 디스플레이, 조선, 콘텐츠까지 세계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,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자
교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 순간 저도 뭉클했습니다.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.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배경으로 생각합니다.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에 사는 것, 밤 11시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살 수 있는 것, 지하철에서 노트북으로 강의 듣고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길 잃으면 바로 지도를 켤 수 있는 것.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70년 전 폐허에서 기적처럼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죠.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. 기적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.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과 땀 그리고 선택의 결과라고요. 6. 이제 우리 세대의 선택.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.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다음 70년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?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, 경제 성장과 공정, 복지, 환경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, 분열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지. 한국은 더 이상 누가 도와줘야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함께하자고 손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한마디 말, 한 번의 투표, 하루의 노동, 한 줄의 코드와 한 편의 글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.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이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.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온 건 화려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.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.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나라,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여러분의 기억, 가족의 이야기,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남겨주신 단 한 줄의 댓글이 저희 실화 사연 인생 드라마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